자, 이번 시간에는 연합전선을 만들어 투쟁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항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싸우는 거죠. 그럼 연합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했다, 요 얘기예요.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일본과 싸웠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중국과 한국이 항일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한중연합작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참정신이라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의 어떤 영향으로 이제 두 개 단체가 나오죠. 뭐 혁신의하고 국민부. 뭐 벌써 머리 아파지죠. 그 중에서 이제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이 나왔는데, 그 조선혁명당 밑에 산하 부대가 조선혁명군이었죠. 요걸 이끌었던 장군이 양세봉 장군이고요. 이 양세봉 장군이 중국 의용군과 함께 영능가와 흥경성에서 승리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야 돼요. 그 다음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장군이 이끌고요. 중국 호로군과 함께 쌍성보와 대전전에서 승리해요. 주로 조선혁명군은 세 글자, 한국 독립군은 네 글자인데 쌍성보만 한국 독립군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요 지청천 장군 조금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후에도 지청천 장군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저항을 하지만 아무래도 일본의 어떤 강력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탄압에 의해서 이제 사실상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지천천 장군 지휘 아래서 한국 독립군은 중국 관내로 합니다. 여기서 관내란 건 만리장성 이남이라 했어요. 만리장성 이남. 자, 만리장성 이남으로 이동을 하고요. 양세봉 장군은 돌아가세요. 사실 무덤도 찾기 힘든 상황이에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선혁명군 약화되지만 만주와 중국 관내에서 항일투쟁을 지속하고, 이후에 이제 동북항해연군이 있는데 요 세력 중에 일부가 또 동북항해연군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주도를 하지만 민족과 노선에 관계없이 만주 지역에 있는 항일 부대로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들어왔는데,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주의 계열이 훨씬 더 많아져요. 이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한국인 중심의 유격대가 했던 보천보 전투입니다. 사실 요거 이끌었던 양반이 김일성이에요. 여러분 아는 그 김일성입니다. 그 다음 중국 관내 항해 투쟁 봅시다. 요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관내는 만리장성 이남이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단체가 바로 민족혁명당인데, 민족혁명당은 두 번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갈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민족혁명당은 당시에 난징에서 의열단 중심으로 나오는데, 의열단 중심으로 하면 누굽니까? 사실 김원봉 쌤 아닙니까?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얘기하면 김원봉 쌤인데, 이 김원봉 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처음에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조수왕 쌤하고 지청천 쌤, 조수왕 쌤과 지청천 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민족혁명당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이라는 건 좌우합작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 처음부터 김구쌤은 안 오셨어요. 왜냐면 김구쌤은 이런 단체를 만들더라도 임시정부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의였고요. 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후에 사회주의자, 특히 의열단의 세력이 좀 강해지는 것도 있고, 또 사회주의자 세력들이 강해지는 게 있다 보니까 민족주의 계열이었던 조수왕 쌤과 지청천 쌤은 또 다시 이탈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는 조수왕 쌤과 지청천 쌤이 같이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국민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조선의용대를 조직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만들 때는 조수왕 쌤과 지청천 쌤 없는 거예요. 자, 조직을 하고 중국 관내의 최초의 한인 부대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40년대 초에는 조선의용대 일부가 일본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화북지대로 이동하자. 그러니까 난징은 사실 화북지대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흘러가는 게 양쯔강이거든요. 지금 창장강이 나는데 여기 있었어요. 이쪽에 남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일본과 적극적으로 싸울 수가 없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화북지대, 여기가 화북지대예요. 화북지도 이동하겠다. 그래서 의용대 화북지대가 나오게 됩니다. 의용대 화북지대가 나오고, 이들이 싸웠던 전투가 호가장 전투예요. 여러분 전투 지금 5개 나왔어요. 영능가, 흥경성, 쌍용천, 쌍성보, 대전자령, 그
그리고 호가정 전투 5개입니다. 좀 외워봅시다. 이 호가정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김원봉 쌤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이동 안 하고 있었어요. 난징에. 그러다가 1942년에 김원봉 쌤이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김구쌤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뭐 하고 있었냐? 32년도에 이제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임시정부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일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추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김구쌤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김구쌤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가 끊임없이 이동을 해서 충칭이면 진짜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저 안쪽입니다. 중국 저 안쪽이에요, 진짜. 중국 저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시작을 해서 막 이렇게 가서 결국 충칭까지 간 거예요. 자, 1940년대 되면 한국 독립당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요. 이때 김구쌤 중심으로 단일 지도체제를 마련하고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이 1940년에 만들어지고 42년에 김원봉 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 그러니까 정식 군대로서 한국 광복군이 있었고 하북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았던 조선 의형대에 김원봉 쌤이 1942년에 합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오늘 내용은 사실 좀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해서 요런 내용들이 조금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이니 호가정 전투니 의용대니 이런 것들이 귀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용어가 낯설어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요 강의를 좀 듣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